우리는 정말 잘 어울리는 연인이었다. 적어도 연애를 할 때만큼은 그랬다. 다투는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았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그는 나를 존중했고, 나는 그를 믿었다. 친구들은 늘 말했다. 너희는 꼭 결혼할 줄 알았다고. 나 역시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크게 긴장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결혼 준비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을 때였다. 처음엔 설렘이었다. 드레스 사진을 함께 보며 웃었고 신혼집 위치를 이야기하며 꿈을 나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씩 결정해야 할 것들이 늘어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다. 예산 이야기, 짐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같은 단어들이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섞이기 시작했다. 그는 현실을 말했고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너무 빠르게 사랑이 계산으로 바뀌는 것 같아 숨이 막혔다.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결혼식 비용, 혼수 비용, 신혼여행 비용, 그리고 대출. 숫자는 계속 늘어났고 마음은 점점 작아졌다.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나 역시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은 없었다. 우리는 같은 미래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 미래를 향해 가는 방식은 달랐다. 그는 안정이 먼저였고 나는 마음이 먼저였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한 말에서 시작됐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있었고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아, 우리는 같은 결혼을 상상하고 있지 않구나. 연애할 때는 완벽했지만 결혼이라는 문 앞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오래 걸렸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달라서 우리는 멈춰야 한다는 걸.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다. 주말마다 약속처럼 웨딩홀을 보러 다녔고, 식장 조명과 천장 높이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일들이 그때는 모두 중요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나는 점점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데 익숙해졌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피곤해 보여도 끝까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어갔다. 대출, 이자 계산과 생활비 계획을 말할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사랑을 믿는 내가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면 다들 말한다. 결혼은 원래 그런 거라고. 사랑만 보고 가면 나중에 더 힘들다고. 그 말들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점점 스스로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연애할 때 나는 분명 더 솔직했고 더 자유로웠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나는 항상 참고 계산하고 맞추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와의 대화는 어느 순간부터 질문으로 가득 찼다. 이건 얼마까지 가능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부모님께 도움을 사쳐. 요청하는 건 어때? 나는 대답을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이 질문들에 답하는 내가 정말 나일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관계가 조건과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었다. 그는 늘 성실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이 나에게는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은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나 자신을 바라봤다. 예비 신부라는 말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축하받아야 할 시간인데 왜 마음은 계속 가라앉을까? 나는 행복해지고 싶었다. 남들처럼 무난하게 결혼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지 않았다.
이 선택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지 아니면 조용히 무너뜨릴지 알 수 없었다. 그 불안은 하루가 다르게 커졌고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이미 마음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나는 아직 그 신호치를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결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었다. 이미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우며 마음속에서 반복된 질문 끝에 서서히 굳어진 것이었다. 우리는 부모님을 만나 집과 결혼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말은 공손했지만 공기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떠다녔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누구 명의로 할지 당연하다는 듯 오가는 말들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마치 사랑인이 아니라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말했다. 다들 이렇게 시작해. 처음엔 힘들어도 지나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건 아마 내가 이미 다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힘든 걸 견디는 것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멈추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졌다. 이 결혼이 끝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더 안정적인 대신 더 무거워진 얼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카페 창가 자리였고 햇빛이 유난히 밝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잠깐 멈춰보는 건 어때?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냐고 물었다.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연애는 이렇게 잘 해왔는데 왜 결혼이 문제냐고 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정확히 찔렀다. 맞다. 우리는 연애는 완벽했다. 하지만 결혼은 서로의 두려움과 가치관을 모두 드러내는 일이었다. 대화는 길어졌고 결국 결론은 같았다. 누군가를 설득해서 이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반지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가락에 끼지 않은 반지가 그렇게 무거워 보일 줄은 몰랐다. 나는 울면서도 이상하게 숨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다. 포기했다기보다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감정에 가까웠다. 사랑은 끝났지만 나 자신을 잃지는 않았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다. 지금 나는 혼자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퇴근 후 불을 켜고 조용히 문을 닫으면 하루가 끝난다. 예전보다 외롭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불안하지는 않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미래를 계산하며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가끔은 그것가 참 떠오른다. 잘 지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간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그 사실이 더 아프게 남는다. 사람들은 묻는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아깝지 않느냐고. 나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젓는다. 아깝다는 감정으로 나를 묶어두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버틴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준 방식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도 결혼을 멈춘 선택이 용기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다. 다만 더 늦기 전에 솔직해진 결과였다. 연애는 완벽했지만 결혼은 불가능했다. 그 문장은 실패가 아니라 구분이었다. 나는 사랑을 부정하지 않았고 나 자신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조금 느리지만 숨을 쉬며 살아간다. 언젠가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건보다 마음을 먼저 묻고 싶다. 계산이 아니라 대화를 선택하고 기대가 아니라 이해를 남기고 싶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된 지금 비로소 누군가와 함께 할 준비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야기를 끝내며 나는 한 가지 바람을 남긴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조금 더 존중해 줬었으면 좋겠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워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멈추는 선택도 도망이 아니라 책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한다. 그 용기는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다. 오늘도 나는 천천히 나를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을 두려움 대신 기대감으로 맞이하려 한다.
작은 용기가 쌓여 결국 삶을 바꾼다고 믿는다.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 숨을 고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간다. 혼자가 아니라 스스로와 함께 이제 나는 괜찮다. 정말로 여기까지가 나의 이야기다. 끝으로 고개를 들어 오늘을 산다. 조용히